캘리포니아 최남단에 위치한 샌디에고입니다. LA에서 자동차로 2시간, 멕시코 티juana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손꼽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고대 유럽풍의 건물들을 잘 보존해 클래식한 느낌을 잔뜩 안겨주는 도시입니다.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는 대규모 군항을 비롯해 해양경비대와 해병대를 위한 16개의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중요한 군사기지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햇볕과 바람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최고의 날씨를 자랑하는 샌디에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샌디에고의 다운타운은 오랜 시간 이 지역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다운타운의 중심부는 게스램프 쿼터라고 하는데요. 1800년대 후반 가스를 이용한 램프로 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건물들은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수해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클래식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술집과 식당이 모여있고 대형 쇼핑몰도 있어 샌디에고 여행 중에 꼭 들려야 하는 곳으로 추천합니다. 샌디에고의 랜드마크 발보아 파크입니다. 150만 평 부지에 공원과 미술관, 식물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과 예술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에버랜드가 30만 평임을 감안하면 이 공원의 사이즈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공원에는 15개의 박물관과 17개의 가든이 있습니다. 바로크 형식의 건물들은 유럽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고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건축물은 캘리포니아 타워입니다. 캘리포니아 타워의 정상에 올라가면 거대한 발보아 공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목원인 보테니컬 가든, 샌디에고 박물관 등 자연과 고전이 어우러진 장소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30분만 가면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멕시코 티juana는 샌디에고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직접 운전해 가기도 하고 국경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다녀오기도 합니다. 특히 티juana는 만 18살 이상, 미국은 21살이 넘어야 술을 마실 수 있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음주 가물을 위해 다녀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모두 48개며 이 중 제일 트래픽이 심한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루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교, 직장, 병원, 쇼핑 등을 이유로 오가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경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나라의 GDP는 무려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5대 해변에 속하는 코로나도 해변은 면적 85제곱킬로미터의 아주 작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샌디에고에서 다리를 이용해 건너갈 수 있는데요. 섬에 들어서면 붉은색과 흰색이 잘 조화된 호텔이 보입니다. 이 섬의 명물 코로나도 호텔인데요. 1888년도에 빅토리아 스타일로 지어졌으며 1971년에는 역사 유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묵어갔다고 하니 고급은 고급인가 봅니다. 차를 타고 둘러볼 수도 있고 트롤리를 타고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 모양의 멋스러운 호텔과 예쁜 바닷가가 어우러져 최고의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또 잘 정리된 주택들과 상점들이 나란히 뻗어 있는 거리는
코로나도 선만에 아기자기한 맛을 한층 더해줍니다. 해군 기지로 유명한 샌디에고에는 미드웨이 뮤즘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쟁 박물관인데요. 전쟁 당시 쓰였던 무기와 군함, 전투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를 상징하는 7.6m의 엠브레싱 피스라는 대형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동상의 주인공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 시간 1945년 8월 15일, 미국 시간 8월 14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한국과 미국에서는 동시다발로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종전과 해방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요. 당시 개판 5분 전 분위기 속에서 한 커플이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년이 넘도록 이 사진의 주인공을 찾지 못하다가 1979년 에디스 쉐인이라는 여인이 사진작가에게 연락해 자신을 밝혔습니다. 당시 저는 27살이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랑 쫄래쫄래 나갔걸랑요. 혼자서 좋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웬 뽀빠이 복장을 한 놈이 냅다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길게. 이후 사진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여럿 나왔는데 법의학 기법을 동원해 추적한 결과 글렌 맥더피라는 남성을 가장 유력한 주인공으로 꼽았습니다. 글렌 맥더피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해군기지에서 뉴욕으로 도착하는 날이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나서 뛰쳐나갔죠. 근데 어떤 간호사 한 명이 절 보고 화내고 웃더라고요. 에헤라 모르겠다. 냅다 달려가서 입을 맞췄죠. 당시 글렌은 18살이었으며 쉐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밝혀진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TV 프로듀서로 활동하던 쉐인 할머니는 지난 2010년 LA에서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편 배달부와 아마추어 야구 선수로 일생을 보낸 글렌 할아버지는 지난 2014년 86세의 나이로 달라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박찬호가 거쳐가고 올 시즌 김하성과 계약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전용구장은 페코파크입니다. 다른 경기장과는 좀 다르게 정신없는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앞에는 파드레스 역사상 최고의 타자 토니 그윈의 동상이 있습니다. 야구 시즌에 샌디에고를 방문하게 되면 페코파크에 들러서 김하성 선수도 응원하고 메이저리그 야구 구경도 하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싼 티켓은 $10 안팎입니다.